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은 여기도 보면 이게 필사할 때 적어놓은 건데 숭정 70년 정축년 이리 적어놨어요. 숭정 70년 정축년은 1697년이에요. 여기다 필사 당시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또 여기도 보면 이건 이제 필사 후에 적어놓은 건데 영암군 서쪽에 사당을 세워 배양하였다. 또 전주의 서산서원에도 배양됐다. 연천공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보면 사액 녹동손으로 사액을 받았다. 이게 필사 당시였으면은 여기 필사 당시에 한 거면 영암군 서에 사당을 세우고 배양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사액을 받았다고 적어야 되는데 이 필사할 때는 이걸 미처 못 적어놓은 거야. 그랬다가 뒤에 가서 보니까 빠졌으니까 여기다 추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사 다 해서 책을 매놓고 그 뒤에서 가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은 가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1686년에 강희보가 발행됐는데 그 8년 후인 1694년에 최운표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11년 후에 1697년 최운재가 돌아가셨어요. 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필사자의 할아버지 최운두 이분이 17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최운표의 배 부인 전희희 씨가 18년 후에 돌아가셨고 녹동서원은 27년 후에 사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최운두의 배 광상김 씨가 42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이 얘기가 다 적혀 있으니까 이 얘기를 다 적을 만큼 사건이 터진 후에 필사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대체로 볼 때 1728년에 돌아가신 분까지 적혀 있으니까 적어도 담양가전부는 1728년 이후에 나온 책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대체로 볼 때 한 1730년경에 필사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걸융보가 1743년에 나왔으니까 걸융보보다 한 10년 정도 먼저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 내용을 다 찾아낼 수 있느냐, 이 강희보의 법례를 보면은 그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법례가 그 담양가전본 법례는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게 많아서 회상사 인쇄본의 법례를 제가 가져왔는데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책의 페이지를 천지현황 그러니까 천자문의 순서로 책의 페이지를 매겼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보면은 하늘천자에서 하늘천 따지 거물해 누루황 해갖고 찰영자까지 11자 11자가 상편 초기예요. 그 다음 재기 중편은 기울측자에서 오디자까지 76자 재밌잖아요. 그 다음 하편 3기는 치마상차에서 그릇기자까지 102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합계 189자 189글자 378페이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강의보는 389개 글자로 상편, 중편, 하편 그러니까 초기, 재기, 3기로 자손록이 구성되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담양가전본의 자손록을 보면은 맨 마지막을 보면은 재기로 끝에 3기는 없어. 그러니까 말하는 하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이의 내자예요.
마지막 글자가. 아까는 그 오디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내자 뒤에가 천자문 순서가 이에 내되면 복자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복자 의자 두 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기도 4페이지가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은 3기가 전혀 없고 제기도 이 4페이지가 빠졌어요. 그럼 이게 왜 빠졌느냐?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담양 가전본에서 저는 이걸 삭제됐다고 봐요. 삭제된 부분을 보면은 경보 진보는 3기 378쪽이었는데 담양 가전본은 2기에 170쪽으로 208페이지가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208페이지면은 그러니까 378페이지가 170페이지 됐으니까 208페이지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 버리고 없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제기에서도 4페이지가 빠져나가는데 이 4페이지가 한성공파예요. 한성의파. 이게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3기는 13세 이하 세대예요. 제기에 13세까지 이름만 적혀 있고 이제 행장은 3기에 가서 적히게 이렇게 되죠. 근데 13세 이하 세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필사자가 13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뭐 자식들이나 내지는 뭐 이런 거는 뭐 별 생각 없다고 빼버린 거죠. 3기를 208페이지를 더 하면 책이 배나 커지니까 귀찮고 힘들잖아요. 안 해버린 거야. 그리고 한성공파는 자기 집안하고 별 상관없어. 그러니까 빼버린 거예요. 그런 걸로 추정이 돼요. 담양 가전본 자선록의 마지막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제기가 오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저기 그 의령공파가 이렇게 쭉 이제 여기까지 적혀 오고 마지막 페이지에 여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해내자 페이지가 의령공파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한성공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문성공개가 아니고 부록으로서 그 최균 이하 뭐 보순 윤칭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도공개 가문의 자손록이 이제 부록으로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부록으로 붙으면서도 여기 이제 그 의파 그러니까 저 한성공파가 요것밖에 안 적혀 있어요. 이 페이지가 남으니까 적은 거야. 그리고 뒤를 안 적는 거죠. 그 내용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면은 이게 이제 한성공파인데 한성공파 요거는 이제 자리가 남으니까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를 안 적어버린 거죠. 4페이지를. 그 4페이지가 어찌 되냐면은 걸융보를 보면은 요렇게 많아요. 많은데 지금 치하 이분 하나밖에 아까 안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치강 치문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파가 다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요만큼을 왕창 빼버리고 요만큼만 남았는 거예요. 이건 뭐 미워서 뺀 게 아니고 귀찮으니까 자기하고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안 적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은 강의보 담양 가전보는 반쪽짜리 족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진짜 배기가 아니고 이만큼이 다 빠졌고 밑에 3기가 다 빠졌으니까. 담양 가전본의 문제점은 필사자가 자기하고 무관한 부분은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선록이 378페이지가 170페이지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걸융보는 이걸 원전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 담양 가전본에서는 빠졌지만은 걸융보에는 들어있는 거죠. 이건 걸융보는 경보 진본을 갖다가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담양 가전본을 보고 만든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서문 변호고전 같은 거는 또 걸융보에 부록으로 갖다 실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담양 가전본은 여러 번 가필이 됐어요. 가필이 많이 내용이 왜곡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많이 왜곡됐다.
그런데 이제 이 걸융보가 담양 가전본을 보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왜곡된 거는 요거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보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필사하기 전에 필사하면서 가피란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필사한 뒤에 추가된 가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 돌아가신 날이 고 2월 초 6일, 비 4월 23일.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이 할아버지는 2월 초 6일이고 할머니는 4월 23일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적었어요. 윤경 신민년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없었는 걸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윤경 신민년에 돌아가셨다. 또 여기도 보면은 이분은 자가 활찌고 뭐 돌아가신 날이 5월 며칠이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추가로 적은 거예요. 만력 23년 을미 4월 19일생이다. 이거는 원래대로면 여기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적혀 이렇게 추가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또 여기도 보면은 뭐 효종 때 무슨 뭐 상소를 올려 뭐 어떻게 했다. 이것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담양 가전본은 강의보의 유일본이기는 하지만은 내용이 상당히 많이 왜곡돼 있고 또 절반은 잘려나가고 없는 상당히 부실한 책이다. 그렇지만은 담양 가전본이 문성공개 족보를 만드는 데서는 아무 역할도 못했고, 강의보를 원전으로 만들어진 걸융보는 경보 진본을 가져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어쨌거나 뭐 담양 가전본이 유일본이기는 하니까 그다지 크게 가치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강의보의 마지막으로 회상사 인쇄본, 회상사 인쇄면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회상사 인쇄본은 많은 가문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다음번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